네, 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백년약수치과 김창호입니다. 2023년도 우리가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벌써부터 다들 많이 느끼시는 병원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병원들도 있고, 그리고 뭐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요. 그럼 2023년도 이제 불경기를 우리가 좀 어떻게,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고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 김창호 원장님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? 일단은 치과 진료의 특성상, 그러니까 먼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치과 진료의 특성상 이번 달 하지 않은 진료, 다음 달 하지 않은 진료, 안 하고 있던 그 모든 진료들은 언젠가는 결국은 하게 됩니다. 제가 이제 그 개원해가 마치고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. 한 20개월 정도 했는데, 뭐 한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 수요가 확 위축되는 걸 보기도 했고,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그 집합금지 해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위축되어 있던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봤고,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그 경기 불황인 것도 사이클의 하나일 뿐이고, 오늘 보지 못한 환자는 결국 언젠간 또 보게 될 것이다. 이런 측면에서 좀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. 당장 너무 연연 안 해도 된다. 네, 언젠간 옵니다. 맞는 말이네요. 네. 사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. 네. 왜냐면 경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준비할 때가 있고 네.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갈 때도 있고 네. 다시 좀 잘 에너지를 쌀 때도 있고 네. 그것처럼 생각해보니까 치과는 또 네. 어차피 끝나고 네. kit만 잘 해놓으면은 그렇죠. 예, 충분히 오겠네요. 네. 맞는 얘기네요. 이제 마인드 세팅적인 측면이고요. 두 번째 이제 좀 구체적인 진료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일단 비급여 진료가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. 하지만 보험 진료까지 줄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평소에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하셨다면 조금 더 힘들 텐데, 지금이라도 이제 열심히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보험 진료 위주로 좀 더 힘을 좀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저희 치과도 12월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비급여 진료는 확실히 줄었습니다. 사실 다른 치과들은 뭐 10월, 11월부터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, 저희 이제 12월에 처음으로 한번 꺾여 봤어요. 그런데 그 달에 이제 급여 진료는 그 달이 가장 또 컸어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상충해 나가는 거거든요. 비급여 진료가 좀 적어진 만큼 우리 이제 정말 더 정성을 다해 가지고 우리 보험되는 진료들도 열심히 하면서 버틴다. 네. 한편으로는 이런 거 있네요. 고통을 분담한다. 대국민 캠페인처럼 네. 사실 불경기가 오면 다 힘든 거잖아요. 그렇죠. 일부 아주 소수 네. 빼놓고는요. 다 네. 힘들죠. 왜냐하면 어쨌든 쓸 돈도 줄고 네.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. 그렇고 다 힘든데 네. 사실 또 그런 환경이 왔으니까 또 어차피 그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니까 네. 요때는 또 같이 좀 공감하면서 네. 뭐 요것도 지나가는 상태니까 네. 지금 얘기한 처럼 급여 진료를 좀 더 네. 잘 치료할 수 있게 더 많이 네. 해주는 것도 네.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치과의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냥 그 동안에 꾸준히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. 우리 치과 사람을 만든다. 네.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경기가 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네. 사실 잘 되는 기업들은 또 항상 이런 사이클이 오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.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 때 그때 다시 우리가 어떤 성수기에 얼만큼 더 큰 걸 가져오냐를 결정짓는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우리 일부 뭐 우리 삼성 이런 데들은 투자를 더 하잖아요. 예, 왜냐면 이때 투자해야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저는 또 원장님들이 이제 불경기가 왔지만 이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막 불경기 막 연연하지 말고 네. 어쨌든 이건 사이클이라니까 그렇죠. 이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일단은 불경기가 정말 환자 자체까지 좀 줄어든다면은 하기 가장 좋은 게 직원 내부 역량 교육이에요. 사실 치과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은 직원들 교육할 시간을 빼기도 힘들고, 직원들이 이제 뭐 항상 퇴근할 때 이 사람 얼굴빛이 이제 변해서 가는 거죠. 축 처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변해서 가는 양반들 붙잡고 우리 뭐 교육하자 뭐 하자 할 수가 사실 말 꺼내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. 아, 이제 좀 우리 직원들도 숨통 좀 트일 수 있겠구나. 좀 숨통 좀 트이고 남는 시간에 좀 교육 좀 해야겠다. 그런 것들.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원장님은 이제 좀 더 남는 시간에 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
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. 특히 병원은 저희도 매번 얘기하지만 병원의 경쟁력은 사람이잖아요. 예, 결국 우리가 기업처럼 제품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서 네. 결국 의사 스스로도 이제 그 시기에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못했던 뭐 학회에서 공부도 더 할 수 있는 거고, 그렇죠. 예, 뭐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, 또 직원들도 사실 이때 사실 지금처럼 뭐 바빠서 못했던 것들 역량을 키워야 될 게 많잖아요, 사실요. 치료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, 또 새롭게 나오는 치료에 대한 공부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또 서비스 고객들이 수준이 올라가니까 또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고, 또 소개 고객을 잘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을 좀 잘 정리하고 다시 어떤 CRM적인 공부도 더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사실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또 잘 준비하냐에 따라 이제 이 경기에 끝나갈 쯤에 어떤 가치를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.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또 뭐 불경기 했으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?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환자 수가 줄면 준 대로 환자 한 명에게 의사가 할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환자가 너무 늘어가지고 내가 이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여지가 줄지 않을까. 사실 이게 걱정인데 전 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. 사실은. 네. 나도 좀 더 여유롭게 숨 좀 돌리면서 할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뭐 모두의 사정이 저와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원장님께서 환자가 줄면 준 대로 오히려 한 명 한 명 더 잘해줄 수 있겠다. 내가 이제 원장실에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?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환자랑 한마디 한마디 더 해주고 무엇이 불편한지 좀 세심하게 봐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, 또 이제 이런 시기에는 또 경영 전략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고정 경비가 굉장히 크게 잡히는 치과일수록 많이 힘들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고정 경비를 좀 가능하면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. 예, 가능하면 그러니까 뭘 이를테면은 새로 이제 개원을 해서 들어가는데 뭐 지나치게 임대료가 비싼 상권에 들어가 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. 네. 이제 제가 또 요즘에 이제 개원하는 병원들은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하라고 얘기하거든요, 사실. 왜냐면 이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처음에 힘들지 않잖아요. 계속 쌓이다 이제 어느 정도 80% 찼을 때 힘들다고.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라고는 이제 하는데, 특히 고정비 같은 경우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, 고정비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변동이 안 되니까 사실 딱 내야 될 돈이니까, 사실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그 비용을 산정을 해서 고정비도 당연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, 사실 변동비도 뭐 우리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, 변동비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제 불경기에는 좀 재무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. 예, 좀 슬림하게 한다고 하죠, 사실. 예, 좀 슬림하게 할 것들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환자가 뭐 20% 줄었을 때 우리가 비용도 한 10%만 줄어줘도 이제 유지는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가장 중요한 말은 사실 요 전에 우리 원장님의 한 말인 것 같아요. 뭐냐면 어차피 의사가 병원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한 시간과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두세 명이 덜 왔을 때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 해주다 보면은 저는 그 마음으로 해주다 보면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불경기에도 더 막 점핑은 아니래도 그 마음이 더 해줄 만큼 당연히 또 전달이 될 거고 또 소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, 그래서 다 이거는 다행히 그렇게 마음을 갖고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유지가 되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결국 보면은 좀 쌤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그렇게만 한다면은. 예, 그렇게만 한다면은. 근데 이제 그런 액팅을 안 하고, 아예 안 오네 하고 그냥 혼자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, 뭐 이제 그렇게 있으면 사실 그런 액팅이 없으니까 사실 그때는 뭐 저는 유지가 힘들 거라고 보는데,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, 오히려 지금 아까 원장님이 해준 말씀처럼 오히려 정말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시간을 가져준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매출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원장실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진료실에서 행동하라.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.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 마지막 한 말이 저도 가장 와닿네요. 제가 안 되는 병원 갔을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거 있어요. 고민할 시간에 액팅 하시라고. 동네 하나라도 더
환자 한 명이라도 더 보려고 더 에너지 쓰시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한 군데라도 더 인사해서 손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 안 되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실 그 엉덩이가 참 가장 무겁다고 네. 힘든데 한번 뛰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 저는 다른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결국은 불경기 때는 가장 좋은 대책은 우리 원장님이 마지막 얘기하신 것 같아요.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경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한 발 더 뛴다는 마음으로 네. 하다 보면은 네. 다시 불경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 불경기 대처하는 답들을 우리 김창 원장님이 많이 주신 것 같아서요. 저도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도 너무 잘 맞고 너무나 많은 원장님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불경기를 잘 이겨내시고 2023년이 지나 2024년도에는 더 좋은 병원으로 점핑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